있는 호떡 반죽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밀가루 1kg 기준으로 해서 레시피 비율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그럼 호떡 반죽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요 파란 통인데요. 요 파란 통에는 나중에는 이제 이게 숙성시키는 통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먼저 여기다가 밀가루, 이 호떡 반죽은 밀가루를 강력밀로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제 반죽을 숙성을 잘해야 되거든요. 호떡 반죽은. 그러면 숙성이 잘 되는 것이 바로 강력입니다. 그러니까 꼭 강력을 넣으셔야 합니다. 강력 1kg을 먼저 이걸로 이렇게 준비해서 넣습니다. 강력 1kg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찹쌀가루가 150g 제가 한 봉지를 넣습니다. 하나 들어가는 게 있는데 우유락입니다. 우유락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우유락은 뭐냐면은 이제 인터넷 치시게 되면은 우유가루입니다. 우유가루인데 쉽게 말해서 분유죠. 분유인데 분유는 너무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되게 이제 반죽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래서 우유가루를 많이 넣습니다. 근데 우유가루를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회사마다 다릅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우유가루를 식자재 가야 있어요. 보통 대형마트에도 없습니다. 식자재. 이런 뭐 빵 재료상이라든가 식자재가 하면 있어요. 그러니까 100g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우유가루를 정 못 사는 분들은 이렇게 우유를 넣으시면 돼요. 100ml를. 찹쌀가루, 우유가루, 강력밀가루,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잘 져서 넣는 거예요. 자, 이 세 개를 왜 이렇게 잘 섞냐면은 이 양념장하고 잘 섞이라고. 결합되어서 맛있는 반죽으로 이렇게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맛있는 양념과 함께.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으세요. 넣으시고 딱 옆에다 놨습니다. 반죽 양념 제일 먼저 하려면 이제 뭐가 중요합니다. 물이 중요하죠. 물을 재가지고 딱 놨어요. 제가 손이 들어갑니다. 저기 핫도너츠 꽈배기 반죽 제가 만들었던 그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에 찹쌀 꽈배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반죽들은 조금 이제 질감이 좀 된 편이지만은 호떡 반죽은 물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좀 질어야 됩니다. 질어야. 처음에 다 붓지 마세요. 한 이렇게 절반만 부으세요. 양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양념을 본격적으로 넣는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설탕입니다. 설탕이 125g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거울에 재놨어요. 설탕 125g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트를 넣어야 됩니다. 이스트를 10g을 넣어야 돼요. 이제 이스트는 반드시 이렇게 큰 물에다가 녹여가지고 집어넣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트를 10g 넣는데요, 제가 이제 이 이스트를 요게 이스트예요. 이게 이스트입니다. 이스트인데 이것을 제가 해동시켰다가 녹여가지고 넣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스트라는 게 이게 냉장고에 넣어놔도 15일이면 이스트 기능이 많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풀어 오르는 이제 그 식성이 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넣어야 될 양을 미리 냉동을 시켜 놓으면 이게 잠을 자는 상태가 됩니다. 이스트 기능이 잠을 자요. 그러면은 이걸 해동해서 집어 넣으시게 되면 다시 기능이 회복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이스트, 생이스트를 집어 넣어야 이 가장 발효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업자들도 생이스트를 다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반죽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루 이스트를 권합니다. 왜냐면 가루 이스트를 하면서 아무래도 관리가 편하니까요. 그럼 가루 이스트는 몇 그램 넣어야 되느냐? 가루 이스트는 생 이스트가 10g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5g만 넣어야 됩니다. 반죽을 1차 져서 해야 됩니다. 이스트가 설탕을 먹고 나중에 숙성되는 것입니다. 호떡 반죽은 발효라고 표현하지 않고 호떡 반죽은 8시간 이상 구워야 가장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발효하고 숙성이 조금 다른데요. 최하 8시간을 이걸 놔둬서 이것을 숙성시켜야 반죽이 맛있어요. 그리고 호떡이 맛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내려면은 무조건 8시간 이상은 숙성시켜야 그 맛이 나옵니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배합을 해주는 거예요. 1차 배합. 하루 만에 다 팔지 못하면은 또 냉장고에 놔뒀다가 그 이튿날도 팔아야 되니까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스트를 많이 넣으면 냉장 보관해도 냉서도 조금씩 계속 숙성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반죽이 이제 그 이튿날 보면은 이제 막걸리처럼 신내가 나요. 신내. 그러면 못 파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리면 밀가루 다 버려야 되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스트를 많이 넣지 말 것. 다음 날도 팔기 위해서는 이스트를 10g만 넣을 것. 그래서 1차 배합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양념들 또 넣기 시작합니다. 파우더 10g입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파우더 10g 넣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20g 넣습니다. 소금은 천일염이 가장 좋습니다. 천일염이 가장 맛을 잘 내요. 천일염 20g 저울에 재는 것을 넣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씨유를 60g 넣는 것입니다. 뭐 이제 포도씨유 없으면 그냥 식용유 넣어도 돼요. 식용유 넣어도 되는데 저는 포도씨유로 넣어서 하는 것이 더 맛있더라고요. 조금 재료비의 차이인데 저처럼 그냥 포도씨유를 넣으세요. 60g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마가린은 원래 제일 처음에 제가 이걸 다 끓여놨어요. 마가린을.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이 마가린이라는 것은 식은 채로 넣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 마가린을 끓였어요. 끓여가지고 옆에다가 뒀어요. 식으라고. 이렇게 옆에다가 식으라고 뒀는데 이제 식을 때 넣어야 된다라는 사실. 왜 그럴까요? 지금 요 앞에 이스트가 먼저 들어갔잖아요. 이스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뜨거운 마가린 물을 부어버리게 되면은 이스트가 어떻게 될까요? 이스트가 기능이 죽어요. 그러면 나중에 숙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을 제일 마지막에 넣되 끓여놓고 옆에다가 식혀놔야 돼요. 식혀놓고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마가린 50g. 자, 이렇게 다 넣은 것을 양념을 이제 양념장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양념장을 넣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이 파란 통에다가
섞어 놓은 거 있죠? 반죽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반죽을 30분 이상 하셔야 돼요. 많이 치대야 돼요. 아셨죠? 어떤 분들은 1시간도 해요. 1시간 하면은 더 맛있어요. 아셨죠? 이거 많이 치대야 됩니다. 많이 치대세요. 그러면서 조금 남은 거 옆에 뒀잖아요. 이걸 조금씩 따르면서 진반죽으로 되도록. 수제비보다 훨씬 더 질어요. 수제비 반죽보다 훨씬 더 질어요. 그 반죽이 될 때까지 이렇게 물을 조금씩 계속 따르면서 맞추는 겁니다. 예. 그럼 반죽의 모양과 완성되는 장면을 이제 제가 드릴 이걸로 해가지고 촬영을 해서 다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